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현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랜만에 제가 상담한 사례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가까운 지인이 겪은 일인데요. 이 지인이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 달이 계약 만기라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인이 새 들어서 사는 동안 주택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갔고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줄 테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 이런 요청을 집주인이 제 지인에게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태였고 사정상 계약이 만기되면 나가겠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자기는 돌려줄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알아보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보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역전세네요, 그죠? 네. 요즘 이런 경우 많던데요. 이분은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았어요?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했다면 해결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집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었고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해 은행에선 상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를 보고 전세대출금 이자 일부를 집주인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재차 갱신하기로 했는데요. 언제까지 갱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어떤 조항을 추가하면 좋을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주택 가격이 어떤 조건이 되면 처분해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단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랬으면 다행인데요. 이 집주인이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어서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작성을 못 해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 빼고 세입자와 둘이서 작성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될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나운서님이 들었을 땐 괜찮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 공정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세가 지출이 큰 세금도 아닌데 그걸 못 내고 있다면 향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운영하던 사업장이 코로나 이후 완전히 무너져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처분할 다른 주택도 없고 비상금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밀린 세금도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전세가 뛰지 않는 한 이 집주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집주인 사정도 사정이지만 전세 계약한 세입자도 정말 날벼락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특히 지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역전세 우려도 큰 상황이고요. 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체납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강제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체납된 지방세가 많은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세 계약하기 두렵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선 전세 계약 시 따져봐야 할 것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서 얘기한 사례자처럼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좀 먼저 체크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세금 관련 서류를 부동산 계약할 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세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엔 체납이 없었지만 추후 개인 사정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를 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선순위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서 불리해지고 경매 대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입자를 둔 곳에 들어갈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계약 전에 꼭 요구하셔야 하고요.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체납 가능성이 있는 거니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선순위 세입자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연락원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우려된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하면 사무실에서 다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많이들 가입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가입하면 그래도 좀 안전한 거죠? 맞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전세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계약 전에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일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전세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반환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보증금 및 소득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이며 집주인이 체납, 신용불량 등 금융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사례자처럼 첫 계약 때 가입하지 않았는데 갱신할 때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면 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앞서 얘기했던 그 확정일자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한 사례자처럼 계약을 갱신할 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제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런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체납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자연스레 계약 연장이 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므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보증금 인상 등 조건이 달라져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엔 새로운 계약이니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 소용이 없기에 전입신고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기존 계약서를 파기나 분실로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의 주택에 저당권 설정이 된 상태에서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파기해서 전세 계약을 다시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권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초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고 재계약 시점에 확정일자로 다시 변제권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뭐 계약할 때마다 갱신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조건 변경에 대한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고요. 전세보증금이 동일하거나 아닌 낮아지는 경우에도 새롭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변경이라면 특약일안에 기재하면 되기에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할 때 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사항을 숨기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후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집주인의 건저당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약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중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천하는데요. 네. 전세 사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유형은 집주인이 명의를 바꾸거나 바지 사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 서류상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새로운 명의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최초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중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례자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또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좀 답답한데요. 네. 앞서 얘기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죠. 이럴 땐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국번 없이 132번으로 연락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이곳에 도움을 청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확인해야 할 건 앞서 얘기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시간도 에너지 소모도 정말 크죠. 그래서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전세금 반환을 공식으로 요청해두고요. 네. 반환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도움을 네. 꼭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있는데 집주인 허락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인데요. 참고로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래도 계속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전세 계약 시 체크해야 할 것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롤러코스터의 라디오를 크게 켜고.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순희 님이 무료 법률 상담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전혜연 님이요. 대학가 원룸 계약할 때 조심할 건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 원룸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그 선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보다 먼저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이 선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네. 원룸 계약할 때에는 선순위 세입자에서 내가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집주인이 뭐 대출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세금에 대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에 대한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건데 요즘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이런 서류들을 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884님은요. 상가인데 2020년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2년 후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하고요. 계약서는 문자로만 보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화만 내면서 주질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꽤 심각한 상황이네요. 경매까지 네. 넘어갔으면. 근데 이건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좀 전에 박만호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네. 132번에 전화를 해서 네. 법률구조공단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상가 분쟁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9883님께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서 먼저 상담 예약을 잡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내용 증명부터 먼저 보내는 방법부터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6698님이요. 저는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이 올 9월까지인데요. 새 세입자가 없어서 제가 9월에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 매일매일 걱정입니다. 혹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하셨어요. 매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고 실제로 제 사례자랑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비슷하신 같은데요. 것 같아요. 일단은 집주인하고 나하고의 소통부터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어느 정도의 돈의 여력이 있다든지 대출로서 가능하다면 현재 6698님의 사정을 얘기를 해서 네. 꼭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먼저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 집주인의 사정을 좀 알아봐야 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8082님, 전 전세를 끼고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하고 반대 상황인데요. 네. 일단 8082님한테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과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 반환을 하고 나서 주택의 전세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지금 월세 시장은 괜찮기 때문에 네. 주택을 월세로 돌려보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신용대출을 알아보시던 아니던 전세를 뭐 월세로 변환을 하던 네. 최대한 뭐 최대한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돌려줄 네.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짠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